신기한 기후학교. 오늘은 식물을 사랑하는 분들, 식집사 여러분의 도우미로 열심히 일하고 계신 기관장 한 분을 모셨습니다. 성재훈 경기도 농업기술원 자그마치 원장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원장님 그 농업 연구자시면서 우리말 편지라는 우리말에 대한 책도 내셨다고 알고 있는데요. 요 얘기는 우리가 나중에 천천히 집중적으로 여쭤보도록 하고요. 우선은 경기도 농업기술원이 어떤 곳인지 저희 청취자분들께 소개를 해주신다면요. 네, 우리나라 근로자의 평균 연령이 한 43세쯤 됩니다. 아, 지금요? 예. 네. 근데 농업인의 평균 연령은 65세가 넘어요. 아. 거기에다가 젊은이들이 농사짓는 비율이 굉장히 작거든요. 네네. 그러다 보니까 농업이 지속 가능하지가 않습니다. 한 10년 뒤에는 농사질 분이 안 계실 수도 있어요. 그렇네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안 먹고 살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거기에다가 농사를 지으려면 이제 밖에서 하나님하고 같이 농사를 지어야 하는데 네. 기후변화 문제가 또 워낙 심각하다는 건 이 방송에서 자주 나왔잖아요. 그래서 이 경기도 농업기술원은 이제 그런 역할을 하는 건데요. 지방농촌진흥기관으로서 크게 두 가지 역할을 합니다. 네. 첫 번째는 국가기관인 농촌진흥청에서 개발하고 연구해서 만든 농업기술을 경기도 농업인들에게 전파하는 역할을 하고요. 두 번째는 경기도만의 그 농업 특성이 있습니다. 네. 예를 들어서 위도가 약간 높고 그다음에 도시민이 많은데 농지는 작고 이런 특성을 살려서 경기도만의 특성을 살린 연구를 해서 경기도 농업인들에게 보급하는 이렇게 크게 두 가지 역할을 하는 기관인데요. 이 경기도 농업기술원은 일제강점기인 1917년에 만들어진 오래된 기관입니다. 1917년에요. 네. 그렇구나. 어떤가요, 여러분? 제가 이제 그 퀴즈를 정답을 공개해야 될 차례가 됐는데요. 요즘 집에서 식물 키우는 분들 정말 많으신데 식집사님들 갑자기 식물에 반점이 생기거나 못 보던 해충이 생기거나 그러면 난감해집니다. 이럴 때 도움받을 수 있는 곳이 있는데요. 피해받은 식물의 사진과 피해 재배 정보를 온라인으로 올리면 전문가가 원인 진단을 해주는 식물병원입니다. 어디일까요? 1번 경기도 농업기술원 사이버 식물병원, 2번 경기도 농업기술원 종자보급소. 원장님 정답은 몇 번일까요? 네, 1번 사이버 식물병원입니다. 네, 사이버 식물병원. 여기 보니까 최숙자님이 식집사인 저도 어쩔 수 없이 흰색으로 생긴 진딧물이 생겨서 없애보려고 검색해서 갖가지 해도 안 돼서 결국 약을 뿌렸는데 결과가 좋지 않았습니다. 이제 이 식물을 포기하려고 합니다. 불쌍하지만 습한 기운 때문인지 이른 봄부터 생겨서 진딧물이 없어지질 않네요. 그러셨는데 저는 그래서 식물병원에 도움을 받았습니다. 이 얘기인 줄 알고 막 읽었는데 그래서 포기했습니다라는 문자를 네, 최숙자님 안타깝습니다. 저희 이 청취자분들 중에서 진짜 식물 좋아하고 많이 키우는 분들이 계시는데 그중에 한 분이거든요. 최숙자님이. 이 사이버 식물병원이 있는 줄 알았으면 딱 보내셨을 텐데 경기도의 이 사이버 식물병원이 어떤 곳인지 원장님께서 여러분께 다시 한번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시겠습니다. 바로 방금 그 청취자 의견 보내주신 청취자분처럼 바로 그럴 때 저희한테 연락을 주시면 되는데요. 네. 우리 예전에는 애완동물이라고 그랬잖아요. 네. 애완동물이 이제 동물을 장난감처럼 가지고 노는 게 애완동물이었고 지금은 인생을 함께한다고 그래서 반려동물이라고 그러잖아요. 네. 요즘 이제 식물도 반려식물이라는 말을 많이 씁니다. 내 인생을 함께하는 식물, 그게 반려식물인데요. 집에서 그런 식물을 키우면은 여러 가지 좋은 효과가 많잖아요. 네. 산소도 내뿜어질 뿐만이 아니고 정서적인 안정도 되니까요. 바로 그럴 때 갑자기 식물이 이상 증상을 보일 때가 있어요. 저희들은 경기도 농업기술원이기 때문에 농민들이 벼를 키운다거나 고추를 키우다가 이상이 있으면은 그분들을 도와드리려고 사실 사이버 식물병원을 만들었는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지금은 하루에 한 1,600명 정도가 들어오는데 농민들보다는 도시민들이 더 많이 들어오십니다. 네. 도시민이 한 8대2 정도로 많이 들어오셔요. 그래서 활용 방법은 어렵지 않습니다. 방금 진딧물 말씀하셨는데요. 진딧물인지 뭔지 몰라도 상관없어요. 네. 스마트폰에 사진을 찍은 다음에
그 사진하고 우리 집에서 어떻게 키우고 있는 식물입니다. 이걸 저희들한테 보내주시면은 저희들이 그걸 보고 전문가가 판단을 해서 이건 어떤 병이고 어떤 해충이니까 어떻게 방지하십시오라고 자세히 알려드립니다. 아, 그게 사이버 식물병원입니다. 그러면은 온라인에 올리면 거기에 이제 댓글로 자세히 알려주시는 건가요? 뭐 댓글이 아니고 이메일. 1대1로 바로 알려드리고요. 아. 그 내용을 그대로 공개도 해놓습니다. 아, 네. 이렇게 신청자가 요구한 분이 누구인지는 안 알려줬지만 네. 질문하고 답변을 이렇게 알려줍니다. 그래서 아. 먼저 거기에 들어가서 한번 훑어보시면은 일단 공부를 많이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집 거를 안 물어봐도 아, 요거구나 하고 알 수 있겠네요, 또. 그래서 저희들끼리 하는 말은 사이버 식물병원을 한 번도 안 와본 사람은 있지만 한 번만 와본 사람은 없다고 그럽니다. 그럴 것 같네요, 진짜. 여기 또 한종혜 님이 경기도 농업기술원이 무얼 하는 곳인지 알게 됐습니다. 들을수록 참 신기하네요. 원장님은 오늘의 기회에서 만나서 영광입니다. 잘 듣겠습니다. 그러셨어요. 고맙습니다. 저도 지금 되게 신기한데 이게 그렇게 농민들을 위해서 만든 거였는데 도심에서 이렇게 화초를 키우거나 텃밭 농사를 하거나 하는 분들이 많이 의뢰를 더 하게 되는 8대2로 도시민들의 사연이 더 많은 네. 사이버 식물병원이 됐습니다. 네. 그럼 이거 많이들 좋아하시겠어요. 여기에 뭐 질문하고 답변 받은 분들이. 굉장히 많이 좋아하시는데요. 뭐 네. 예를 들면 요즘은 학교에서도 애들과 맞다, 같이 맞다. 그 예. 화분 같은 걸 키우시는 분 그런 학교도 있는데 네. 근데 선생님들이 잘 모르시잖아요. 그렇죠. 그럴 때 질문을 해서 학생들과 같이 문제를 해결해 간다든가 또 전문가분들도 가끔 저희들한테 의뢰를 해요. 네. 뭐 전문 농장을 운영하고 있는데 이상한 뭐가 균이 발견됐다. 그래서 사진 찍어서 보내시면은 저희가 자주 해결을 드리니까 그분은 저희한테 그 사진뿐만이 아니고 실제 병 걸린 그런 화분도 직접 보내주거든요. 네. 그럴 때 꼭 그 선물 사탕 같은 걸 같이 보내주셔요. 고맙다고. 그럴 것 같아요, 진짜. 이걸 어디다 물어보겠어요, 사람들이. 근데 아까 하루에 1,600명이 들어온다고 했는데 이거를 어떻게 다 답변을 하나요? 이 응답 받으려면 좀 기다려야 되고 그런 건 아닐까요? 사실은 경기도에서도 그런 쪽에 관심이 많아요. 왜 그러냐면은 우리 경기도 인구가 1,400만이잖아요. 네. 근데 인천이 한 900만, 한 300만, 서울이 한 900만에서 2,600만이 수도권에 살고 있잖아요. 네. 이 2,600만 중에서 농업인은 사실은 1.8%밖에 안 돼요. 굉장히 1.8% 작아요. 네. 수도권에. 그럼 그 1.8%를 위해서 농업기관이 존재한다는 게 조금 이상하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저희들은 농업 기술을 농민들에게만 서비스하는 게 아니고 도시민들에게도 서비스한다고 해서 농업 범위를 점차 넓혀갔어요. 네. 그 중에 하나가 이렇게 반려식물 같은 거거든요. 도시민들이 많이 키우고 계시니까요. 그래서 경기도청에서도 관심을 많이 주시고 경기도 의회에서도 관심을 주셔가지고 관련 조례도 만들어주고요. 또 컴퓨터 처리 속도를 높일 수 있도록 시스템도 많이 바꿔주고요. 그래서 하루에 1,600명이 들어와도 아무 문제 없습니다. 아, 정말요? 네. 또 두 번째 놀라운데 이런 식물병원이 있다는 게 놀랍고 1,600명이 매일 들어와서 뭘 질문해도 문제없이 답변을 해주고 계시다고 하니까 여러분 걱정하지 마시고 식물 기르시다가 텃밭 농사 지으시다가 이상한 일 있으면은 경기도 농업기술원의 사이버 식물병원에 여쭤보시기 바랍니다. 또 최근에 이 농업기술원에서 반려식물 아이디어 콘테스트라는 행사를 하셨다고 들었어요. 네. 이거는 어떤 행사였을까요? 그 1995년으로 기억하는데 그 프랑스 영화 레옹이라는 걸 보신 적이 95년의 나요? 내용 네. 맞아요. 그래서 마지막에 마틸다가 화분 네. 작은 거 하나 들면서 가는 장면이었죠. 그 화분이 그 아글라우네마라는 품종이고 옆에 이렇게 흰색 줄이 있다 해서 스트라이프스라는 품종인데요. 네. 반려동물은 오래됐지만 사실은 반려식물이라는 말은 그렇게 오래 안 됐잖아요. 네네. 저희들은 그 레옹에 나왔던 그 식물을 반려식물의 시초로 보통 많이 봐요. 아, 그럴 수 있겠네요, 진짜. 왜냐하면 레옹하고 마틸다하고 그 서로 간에 이어주는 교감의 역할도 네. 하기도 하고 그다음에 힐링의 역할도 해주기도 맞아요. 하고 그다음에 맨 마지막에 이제 레옹이 죽고 마틸다가 그걸 운동장 한 켠에다 심어주잖아요. 네네. 그러면서 이제는 뿌리가 있으니까 어디 옮겨가지 않아도 됩니다. 이제 우리는 마음의 안정을 찾을 수 있습니다 하면서 영화가 끝나거든요. 맞아요. 그런 반려식물. 예. 어쨌든 그런 것을 사람들이 좀 키워보자, 좀 확대를 해보자 해가지고 올해 처음으로 네. 반려식물 아이디어 콘테스트라는 걸 했어요. 일단 저희가
그 15팀이 나오셨는데요. 네. 한 팀당 30만 원씩을 드렸어요. 아. 돈을 드리고 이 30만 원 내에서 멋있는 화분을 아니면 어쨌든 반려식물하고 사람이 함께 할 수 있는 말 그대로 반려할 수 있는 뭔가 좀 작품을 만들어 보십시오 했더니 정말 멋있는 작품을 많이 만들어 주셨고요. 네. 그중에 3개를 저희가 뽑아서 상도 드리고 내일부터 그 킨텍스에서 열리는 그 농촌진흥청 그 신기술 대회에서 출품도 하게 되었습니다. 아, 그러니까 30만 원씩 주신 게 상금이 아니라 이 30만 원 내에서 식물을 반려식물을 아이디어를 내 주세요. 했는데 그 중에 3분께는 시상을 한 거네요. 네. 이게 어떤 게 나왔을지 여러분 궁금하시죠? 그 얘기는 식집사들을 위한 사이버 식물병원을 운영하고 있는 경기도 농업기술원의 성재훈 원장님과 5부에서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박정현, 임재범이 불렀죠. 사랑보다 깊은 상처 듣고 조금 이따 뵐게요. 경기도 농업기술원의 성재훈 원장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궁금하신 점 있으면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는 샵 0999로 문자 보내주시면 돼요. 아까 4부에서 경기도 농업기술원에서 반려식물 아이디어 콘테스트를 했다고 하셨는데요. 여기서 어떤 작품들이 나왔는지, 상을 받은 3개의 작품은 뭐였는지 혹시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그 소재는요 일상생활에서 접할 수 있는 그런 다양한 소재가 나왔습니다. 네. 예를 들면 뭐 고무장화, 어항, 뭐 우산 이렇게 쉽게 접할 수 있는 것에다가 이제 반려식물을 붙인 거죠. 그래서 네. 모든 작품들은 실내 공기 정화 등 다양한 기능을 가진 반려식물을 같이 구성을 했고요. 특히 그 중에서도 그 작품성, 창의성, 실용성, 대중성 등을 고려해서 3개의 출품작이 일단 15개 중에서 입상을 했는데요. 네네. 안산시에서 나온 내 마음의 정원 이게 최우수상을 받았고요. 네. 그다음에 고양시에서 나온 에어프레시 월 그 담벽 이거하고 네. 시흥시에서 나온 한 폭의 산수화 작품이 각각 우수상을 받았습니다. 방금 말씀드렸듯이 이 중에서 내 마음의 정원과 에어프레시 월 작품은 내일 킨텍스에도 개최되는 농촌진흥청 생활원예 경진대회에도 출품이 되게 되는데요. 보여드릴 수 없어서 안타깝습니다. 그러게요. 상상을 해보면 에어프레시 월은 이 벽면에 그 푸른 식물을 쭉 네. 이제 걸어 놓는 거겠죠. 아닌가요? 비슷한데요. 차경이라고 해서 우리 옛날 어르신들은 창문 밖에 내다보면서 경치가 들어온다고 그러잖아요. 그런 식으로 창문 틀 하나 만들어 놓고 밖에 있는 모든 그 경관을 모든 조경을 다 볼 수 있게 하는 그런 아이디어도 들어 있고요. 어쨌든 벽을 다양하게 활용을 했습니다. 요건 한번 검색해서 찾아봐야겠네요. 농촌진흥청 생활원예 경진대회에 지금 어떤 작품들이 있는지. 아까 사실 4부에서 제가 궁금한데 못 여쭤보고 넘어간 게 있었어요. 이런 사이버 식물병원이 경기도에만 있나요? 아니면 전국적으로 다 있나요? 전국의 경기도 농업기술원에만 있습니다. 경기도에만요. 네. 그러면 다른 데서도 이걸 보면 하고 싶어 할 텐데 그게 경기도에만 있는 어떤 특별한 장점? 경기도에 전문가들이 많이 사는 건가요, 이게? 수도권이다 보니까 아마 전문가가 더 많아서 그러는 것 같기도 한데요. 어쨌든 부산에서 요청을 해도 저희가 진단해드리고 외국에서 요청을 해도 다 진단을 해드립니다. 해외에서도 올릴 수 있다는 네, 거죠. 그렇습니다. 네, 안 그래도 지금 유튜브 실시간 댓글창에 서령님이 이분이 이탈리아에 계시는 분이거든요. 막 벌레는 전혀 안 보이는데 언제 먹는지 입마다 갉아먹어서 하얗게 지렁이 지나간 자국만 보입니다. 수년째 골치 아파요. 퐁퐁에 알코올을 섞어서 분무기를 뿌리라고 해서 했는데도 소용이 없습니다 하고 막 긴긴 사연을 보내주셨어요. 서령님 이거를 인터넷이 되는 곳이면 다 접속할 수 있는 거잖아요. 네, 여기 사이버 식물병원 경기도 농업기술원 사이버 식물병원에 올리시면 해결을 해주십니다. 저희 청취자 문자 게시판에도 막 사연이 계속 올라오는데 이걸 다 오늘 해결을 하려고 하면 다른 질문을 못할 것 같은데요. 이건 여쭤보겠습니다. 원장님, 한종혜 님이 식물 키우기 너무 배우고 싶은데 화초를 사오면 한 달 안에 죽습니다. 무엇이 원인인지 전혀 몰라요. 나름 신경 써서 키워도 한 달이면 죽어요. 이런 걸 해결할 수 있는 기관이 있나요, 원장님? 그러셨는데 이런 건 어디 가서 해결을?
할 수 있을까요? 그런 목적으로 생긴 기관은 잘 모르겠고요. 네. 저희들 사이버 식물병원에 들어오셔가지고 네. 한번 쭉 훑어보시면은 방금 말씀하시는 분과 같은 그런 분들이 많으셔요. 네. 그런 분들을 고민을 공유를 하면서 아마 식물 키우는 걸 배워갈 수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다른 분들이 무얼 고민하고 무슨 얘기를 했는지를 쭉 검색해서 보면서 이 방법을 찾을 수 있을 거란 말씀이시죠. 아하, 여러분 궁금하신 거 있다 시간 남으면 제가 또 여쭤보겠습니다. 잠깐만요. 그래서 저희가 예. 이렇게 질문이 많이 들어오잖아요. 네, 지금 네. 하루에 한 1,600건 정도 들어오는데 이제 소문이 나면은 뭐 16,000건이 더 많이 들어올 수도 들어오겠죠. 있잖아요. 예. 그래서 저희가 시스템을 조금 바꾸려고 하고 있는데요. 지금 현재 저희들이 그동안 진단해 놓은 많은 내용이 있잖아요. 이걸 인공지능으로 학습을 시킨 다음에 내년부터는 인공지능이 먼저 판단을 해요. 요구가 들어오면 인공지능이 먼저 판단을 하고 그 내용을 전문가한테 보내면 전문가가 확진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바꾸면은 아무리 많이 들어와도 저희들 다 감당할 수 있습니다. 많이 활용해 주십시오. 와, 그래서 전국의 식집사들이 경기도 농업기술원으로 사이버 식물병원으로 모이겠네요. 역시 여기서도 인공지능이 역할을 하는 네. 이렇게 식물병원도 운영하고 반려식물 콘테스트도 열고 경기도 농업기술원에서 아까 1점 몇 %라고 했나요? 경기도 8%. 1.8%의 그 수도권 농민들만이 아니라 도시민들과 이렇게 접점을 늘려가는 어떤 다른 이유가 있을까요? 특별한 이유가? 전라남도 같은 경우는 농민이 한 18% 정도 돼요. 전라남도도 18%밖에 거의 안 됩니까? 20% 가까이가 농민인데요. 네. 경기도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1.8%밖에 안 되니까 네. 야 1.8% 농민을 위해서 기관이 존재한다는 건 좀 이상하잖아요. 그래서 저희들이 만든 농업 기술은 농민뿐만이 아니고 도시민의 때까지 서비스할 수 있도록 만든 기술이 치유 농업이라든가 도시 농업 뭐 이런 거거든요. 네. 사실 치유 농업은 정말 좋은 거예요. 왜 제가 좋다고 말씀드리냐면 치유 농업 법이 있습니다. 법이요? 그 법에 보면은 치유 농업의 정의가 명확히 나와 있어요. 치유 농업 정의에서 주제는 국민 건강이에요. 국민 건강의 회복 및 유지 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다양하게 이용되는 농업농촌 자원의 활용과 이와 관련된 활동을 통하여 사회적 또는 경제적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산업이라고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농업농촌 자원이라면 식물일 수도 있고 논둑 길일 수도 있고 네. 돌절구일 수도 있고 뭐가 됐건 이런 걸 활용을 해서 국민 건강을 올려줄 수 있는 이런 건 전부 다 치유 농업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저희들이 하는 일은 도시민을 대상으로 하는 그런 기술인 거죠. 저희 이 프로그램에 나오셨던 분들이 농업 관련된 분들 중에서 이 얘기를 한 번씩 하셨던 것 같아요. 치유 농업이 요즘은 그러니까 농사를 지어서 수확물을 먹는 게 아니라 몸의 양식일 뿐만 아니라 정서적인 치료를 하는 마음의 양식도 되고 있다. 네. 농사 행위가 그런 얘기들을 하셨는데 예전엔 또 포도 농사 짓는 농부님이 한 분 나오셔서 또 기후 위기에 대한 질문을 하니까 이런 말씀하셨거든요. 사람들이 기후 위기에 대해서 깨달으려면 아무거나 하나를 직접 심어보면 된다. 그럼 매일 아침 하늘을 보면서 날씨를 걱정하게 된다. 그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었어요. 아무래도 원장님께서는 농업 관련된 다양한 활동을 주관하고 계시니까 기후 위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이 도시농업 개발원에서 하고 있는 활동과 기후 위기의 관계를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방금 그 청취자가 식물을 한번 키워보면 여러 가지 도움이 된다는 말씀하셨는데 네. 실제 그러는 것 같아요. 그 2016년에 공식 발효된 파리 협정에 따르면 지구 온난화를 방지하기 위해서 온실가스를 줄이자는 전 지구 합의가 2016년에 나왔는데 네. 지구의 평균 온도 상승을 2도씨 아래에서 억제하고 1.5도씨를 넘지 않도록 노력하는 것이 목표인데요. 자, 1.5도씨를 저는 다른 분들에게 이렇게 설명을 해요. 네. 사람은 항온 동물인데요. 체온이 36.5도입니다. 네. 한 2도 올라가서 38.5도가 올라가면은 병원에 가거나 약을 먹어야 돼요. 큰일 나죠. 만약 이게 4도, 5도, 4도 좀 넘어서 한 40도가 되면은 잘못하면 사람 죽습니다. 그렇죠. 근데 사람은 그래도 약이라도 먹고 좀 병원. 뭐 에어컨 밑에라도 갈 수 있는데 네. 식물은 저희들이 하는 말로 거주 이전의 자유가 없잖아요. 그렇네요, 진짜. 앉은 상태에서 1.5도가 올라간다는 것은 식물한테는 거의 핵폭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산업화 이전으로 돌리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노력을 해야 하고요. 그걸 식물 한번 키워보면 금방 알아요. 네. 식물이 얼마나 힘들어하는지 이걸 바로바로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 말씀이 참 적당한 것 같습니다. 네. 아, 그렇네요. 식물들은 어디 피할 데가 없네요. 기후가 이상할 때. 그래서 그런 이상기후 때문인지 경기도에서 이제 쌀, 포도, 배, 아무래도 서울을 중심으로 근교 농업 하다 보니까 포도, 배 이런 거 떠오르는데 이게 지금 요번에도 과수 농사 안 좋아서 사과 금값하고 모든 농작물 가격이 오른다고 걱정을 하잖아요. 경기도 농업도 기후위기를 맞아서 쉽지 않아 보이는데 이런 문제는 어떻게 보시는지. 정말 쉽지 않아요. 그리고 농사는 하나님하고 같이 짓다 보니까 네. 문제가 있어가지고 기후변화가 크게 오면은 농산물 가격의 폭이 커질 수밖에 없거든요. 네, 그래서 네. 사과 하나에 뭐 5,000원 하고 이랬잖아요. 네. 일단 농업 쪽에서는 기후변화 대응을 크게 두 가지로 접근을 해요. 첫째, 농사짓는 자체에서 탄소를 좀 적게 발생시키자. 예를 들면 요즘 모내기 다 끝났는데요. 벼농사에서 물을 채워놓으면 거기서 메탄가스가 나와요. 네. 그래서 물을 처음에 채웠다가 나중에 그 수인기라고 그러는데 그 벼 알이 나올 만할 때 그때는 물을 좀 떼준다거나 네. 이러면서 물 대는 시간을 줄이면 메탄가스가 적게 나오고요. 아하. 그다음에 소고기 키울 때 네. 소가 트름하면서도 메탄가스가 나오거든요. 소가 먹는 사료를 좀 달리 개발해서 어쨌든 축산에서 메탄가스가 적게 나오게 하는 농업 과정에서 메탄가스가 적게 나오게 하는 게 있고 두 번째는 기후 변화는 어쩔 수가 없잖아요. 점차 네. 지구가 온난화되고 따뜻해지니까 작물이 자라는 재배 적지 그러니까 사람으로 말하면 편안하게 느끼는 온도대가 식물로 말하면 점차 올라가요. 네, 네. 사과 같은 경우는 좀 저온성 작물이라 해서 약간 서늘한 곳을 좋아해요. 그래서 네. 그 산 등성이 같은 데서 사과를 많이 키우는데요. 예전에는 대구가 사과 적지였지만 맞아요. 지금은 다 경기도 강원도로 올라와 있거든요. 얼마 전에 기상청에서 전망한 기후변화 시나리오에 따르면은 사과는 사과 재배 적지가 2010년 대비 2050년이 되면은 98%가 없어진대요. 아. 2050년 넘어가면은 휴전선 위로 다 올라가는 건가요? 남한에서 사과가 안 자란다는 말이 됩니다. 네. 이럴 때 맞춰서 이렇게 따뜻한 기온에서도 잘 자라는 사과 품종을 만드는 거 이렇게 두 가지로 크게 농업에서 접근하고 있습니다. 품종 개량, 온난화에 대응할 수 있는 그리고 네. 농업 짓는 과정에서 온실가스를 줄이는 것 그렇습니다. 두 가지 방향으로 명쾌하게 설명을 해주셨는데요. 이게 또 그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그 스마트 농업 이런 게 대안이 될 수도 있다. 이거는 어떻게 보시나요? 스마트 농업, 뭐 디지털 농업 이런 말씀 좀 들어보셨을 건데요. 네. 자, 저는 이렇게 설명을 드릴게요. 조금 전에도 우리 기상예보 잠깐 나왔잖아요. 네. 자, 기상청에서 발표하는 기상예보는 동네 예보라고 해서 5km 단위로 이렇게 예보를 해줘요. 네. 이 동네는 바람이 뭐 2m/s로 불겠습니다. 이 동네는 2.5m/s로 불겠습니다. 이렇게 예보를 해주는데 저희 농업 쪽에서는 그 정보를 그대로 받은 다음에 거기에 과수원의 지형 정보를 덮어 씌우면은 30m 단위의 농장 단위 일기예보를 해줄 수가 있어요. 아. 굉장히 촘촘하게 농장 단위 일기예보를 이게 수치 데이터만 저희가 분석을 해가지고도 그렇게 만들어낼 수 있거든요. 네. 이런 걸 저희들은 디지털 농업이라고 그래요. 이렇게 데이터를 잘 가공해서 서비스해주는 이런 걸 통해서 기후 변화에 조금씩 저희가 대비를 해 나가는 거죠. 이게 지금 실제로 하고 있는 뭔가 시범 사업으로 하고 있는 곳이 있을까요? 그게 농업기술원에서? 국가기관인 농촌진흥청에서 만들어서 보급을 하고 있고요. 네. 현재 75개 시군에 보급이 되어 있는데 우리 경기도에는 지금 2개 시군에 보급이 되어 있고요. 올해 한 9개 시군, 내년까지 한 20개 이상의 시군에 보급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 이게요. 그러면 농사 짓는 분들은 그 기상 예보를 훨씬 본인의 농지에 농업을 하는데 필요한 정보를 정확하게 얻을 수 있는 거겠네요. 그렇죠. 예를 들면은요. 자, 제가 과수원을 하나 가지고 있는데 네. 새벽에 서리가 내릴 것 같아요. 보통 서리는 한 4시에서 5시 사이에 내리거든요. 아, 새벽 그러면- 4시에서 5시 사이. 그날 아니면 그 전날 저희가 농장 주인한테 예보를 드리는 거예요. 선생님이
농장이 어디에 있잖아요. 그 농장에 내일 새벽에 서리가 내릴 것 같으니까 네. 미리서 이제 방상팬이라고 하는 그 서리를 방지하는 장치가 있어요. 네. 미리서 서리를 방지하는 장치를 가동해 주세요라고 저희가 문자를 드려요. 이런 것도 디지털 농업입니다. 아하. 이게 그러면은 농업을 하는 데서 정말 반드시 필요한 기술이자 데이터가 될 것 같은데, 네. 그런데 이렇게 말씀을 들으면은 스마트 농업을 하면 굉장히 농민들에게 큰 도움이 되겠다 싶은데, 사실은 이 저희가 소비자로서 스마트 농업에 대한 어떤 편견일 텐데, 이 스마트 농업으로는 일단 에너지 사용을 많이 한다. 전기를 많이 사용해서 탄소 배출이 많을 것이다. 그리고 스마트 농업으로 재배할 수 있는 작물은 딱 정해져 있지. 예를 들면 토마토나 상추 이런 거지. 쌀이나 콩 같은 건 재배하기 어렵다. 넓은 면적에서 하는 것들. 이런 편견이란 편견? 저희가 보는 또 부정적인 시각도 있는데 이런 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스마트 농업이라든가 디지털 농업이 농업의 정의는 다양한데요. 네. 방금 말씀하신 것 중에서 토마토 같은 경우는 주로 시설 내에서, 그러니까 온도하고 습도를 제어할 수 있는 시설 내에서 키우는 것은 온도 습도도 제어해야 하고 LED로 등도 제어해야 하고, 그러니까 아무래도 전기도 많이 들고 새로운 탄소가 나올 수가 있고요. 네. 조금 전에 제가 과수원 말씀드렸던 것은 노지에서 하다 보니까 뭐 온도 습도를 제어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네. 그때는 저희가 정보를 활용해서 기상 정보를 조금 세밀하게 분석해서 미리서 정보를 드린다거나 이럴 때는, 그때는 이제 탄소가 뭐 발생한다든가 이렇지 않겠죠. 그래서 접근 방식이 약간 달라져야 할 것 같습니다. 아, 스마트 농업에 대해서 저희가 딱 고기 시설 안에서 뭘 재배한다는 생각만 하지 말고 어떤 데이터로 농민들에게 정확한 정보를 주는 것도 넓은 의미에서 스마트 농법이다는 말씀으로 맞습니다. 이해를 하면 될까요? 그렇구나. 그럼 이게 경기도 농업기술원에서 경기도 지역 전역의 농부들에게 이 스마트 농법이라고 할 수 있는 데이터 제공을 지금 하고 계신 건 아니죠. 언제부터 본격적이 될까요? 스마트 농업이라는 용어가 우리나라에서 쓰이기 시작한 건 5년이 채 안 됐을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아마 그걸 경기도에 전역에 널리 펴 나르려고 그러고요. 경기도 그 김동연 지사님께서 당선되고 가장 먼저 방문하셨던 곳이 양주에 있는 두물머리예요. 아, 양주 두물머리요. 두물머리를 거기를 왜 가셨냐면 경치가 좋죠, 일단. 거기가. 네. 정약용 선생님이 태어나신 곳이 그곳입니다. 그래서 거기 가셔가지고 정약용 선생님이 말씀하신 250년 전에 말씀하신 삼농 정책, 편농, 후농, 상농 세 가지를 경기도 농정의 기본으로 삼겠습니다. 이 말씀을 드렸는데요. 네. 자, 편농이 뭐냐면 편하게 농사 지을 수 있도록 기술을 많이 개발해 드리겠습니다. 후농, 농업을 통해서 돈을 벌게 해드리겠습니다. 상농, 농민들도 지위를 인정받도록 해드리겠습니다. 그러한 기술을 저희 경기도 농업기술원에서 다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와, 이 말씀은 진짜 제가 받아 적었습니다. 양주 두물머리 가신 게 그런 거였구나. 저는 사진 찍기 좋은 장소라고만 생각했는데, 네. 여러분, 지금 최숙자님이 또 염좌인데 가루응애라고 합니다. 여기서 옮겨서 커피나무, 호야 그런 곳에 다 있어서 걱정입니다 하고 사진 주셨고요. 지킴이 쌀님, 0566님은 또 주말에 작물 키우고 있는데 작년에 고추 심은 중간중간 코스모스 심어놓고 가끔 잘라서 고추 옆에 놓아주니까 노란재가 퇴치가 됐습니다. 코스모스를 잘라서 향을 내야 많이 내야 효과가 있는 걸까요? 아니면 그냥 코스모스를 둬도 퇴치가 되는 걸까요? 농약과 화학비료 사용은 전혀 안 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연들 보내주셨는데요. 요거는 저희가 그 사이버 식물병원에 의뢰를 오늘 시간이 남으면 원장님께 여쭤보고 아니면은 사이버 식물병원에 한번 올려보겠습니다. 의뢰를 해보겠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진짜 궁금한 얘기를 지금 해야 되거든요. 시간이 없으면 안 돼요, 이 얘기는. 원장님께서 농업 연구자로 우리말 편지를 쓰셨다고 얘기를 들었는데요. 우리말에 대한 책 발간은 보통 국어학자나 작가들이 한다고 생각하는데 농업개발원 원장님께서 이런 책을 내셨다고 하니까 상당히 궁금하거든요. 이런 책 발간은 어떻게 하신 건지. 할 얘기가 정말 많은데요. 네. 나중에 그 한글날 다시 불러주시기로 하고 또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네. 우리나라는
그 본의 아니게 근대화 과정 중에서 일본의 지배를 받았잖아요. 네네네. 그러다 보니까 근대 기술에는 일본식 용어가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네. 특히 농업에도 그런 게 많이 들어 있어요. 예를 들면은 다비하면 도복한다. 모르겠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다비하면 도복한다. 과습하면 열과한다. 이런 것은 저희들은 농대 다니면서 교과서에서 배웠어요. 아마 노광준 PD 같은 경우는 그 말을 잘 아실 거예요. 네네. 답이 비료를 많이 주면 도복 잘 넘어진다 이런 뜻이거든요. 이게 다 일본에서 넘어온 그런 한자 말이에요. 네. 근데 이런 것을 이제 하나씩 찾아가지고 깨끗한 우리말로 바꿔줘야겠죠. 그런 일을 좀 했었는데요. 제가 DJ님한테 문제 하나 내볼까요? 네, 퀴즈 맞추면 퀴즈 상품은 네. 행가래. 우리 좋은 일 있을 때 이렇게 네네. 사진을 들어서 높게 올려주는 거예요. 행가래. 행가래가 순 우리말이에요. 농업에서 온 말이에요. 농업에서요? 예. 어떤 걸까요, 그게? 예전에 그 가래라는 게 있어요. 사람이 그 삽을 들고 옆에 두 명이 네네. 줄을 잡고 이렇게 세 명이 밭을 힘을 갈 합쳐가지고 때. 같이 해야 돼요. 예. 그때 가래. 손을 맞추는 걸 헛가래질이라고 그래요. 손을 맞추는 걸 예. 헛가래질이라고요? 세 명이 같이 동시에 삽을 따가지고 흙을 파날라야 하니까요. 네. 그렇게 손을 맞추는 것에서 시작된 게 행가래라는 뜻이고요. 또 좋은 말도 많았잖아요. 용기를 북돋아주다. 북돋아주다. 네. 북이 무슨 뜻이냐면 식물 뿌리 옆에 있는 흙을 북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식물 뿌리 옆에 흙을 좀 더 많이 해가지고 식물이 잘 자라게 만들어주는 걸 북돋우다고 그러거든요. 지금 엄청나게 감동이 왔습니다. 지금 그게 농사에서 식물 북을 돋아주는 걸로 우리가 서로 용기를 북돋아주다 이 표현을 쓴다는 거죠. 이렇게 농업에서 온 말이 참 많습니다. 우리 말이요. 네. 진짜 오랫동안 농경 국가였으니까 또 우리가 네. 저 한글날에 또 원장님 나와주시는 걸로 하고 네. 끝으로 원장님 청취자분들께 하시고 싶은 말씀 마무리로 들려주신다면요. 우리가 안 먹고 살 수는 없잖아요. 우리가 먹는 모든 것은 다 농업에서 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거든요. 네. 그러니까 농업은 생명입니다. 그 농업을 좀 소중하게 생각하고 좀 더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기를 당부를 드립니다. 네. 여러분 오늘 궁금하신 거 많을 텐데 이 얘기 저희가 사이버 식물병원에 올려보고 한번 얘기를 들어보겠습니다. 어떠신가요? 오늘 성재훈 경기도 농업기술원장님께서 오늘의 기후에 청취자분들에게 용기를 북돋아 주시고 식집사분들의 마음을 북돋아 주시고 말씀을 해주셨네요. 원장님 오늘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네.